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텔 AI 웹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저는 인텔 싱가포르의 비노드라고 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 딥러닝 분산학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의 인공지능 전략과 제품 소개, 그리고 인텔의 최적화된 프레임워크와 분산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단일 노드 및 다중 노드 분산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의 AI와 분석 포트폴리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은 지난 몇 년 동안 제온 서버에서 딥러닝 모델 학습과 추론을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왔으며,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제온 서버가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는 단일 솔루션으로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과 다양한 워크로드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즉 CPU, GPU, FPGA 및 딥러닝 가속칩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가장 적합한 유형의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은 이러한 다양한 제품을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및 맞춤형 토폴로지를 포함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AI 개발자가 인텔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하나의 모델을 통해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PI는 개발자에게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AI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에코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AI 빌더 커뮤니티를 비롯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인공지능을 위한 최적화된 플랫폼을 검증하고 소개하는 인텔 셀렉트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시스템 기반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AI가 내일의 AI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선도적인 AI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분석을 위한 실리콘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카테고리에서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인공지능 가속 기능과 옵테인 퍼시스턴스 메모리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XeGPU 제품군은 인텔 원 API 데브 클라우드를 통해 제한적으로 파트너사가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보장되는 코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인텔 스트라틱스 10 NX9은 고대역 폭과 낮은 지연 시간을 특징으로 하며 AI 가속을 제공하는 인텔의 첫 번째 AI 최적화 FPGA입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3세대 인텔 모비디우스 VPU, 즉 킴베이는 인텔의 최신 AI 포트폴리오에 포함됩니다. 인텔은 작년 4, 4분기에 하바나를 인수하여 AI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실리콘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하바나의 첫 번째 딥러닝 훈련 프로세서를 대형 CSP와 함께 샘플링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워크로드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량이면서 액세스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텔에서는 대용량 메모리 용량을 지원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NVMe
SSD와 로 레이턴시가 장점인 옵테인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으로 인텔은 현재 원 API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텔의 오픈비노 툴킷은 추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셋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장기 지원 LTS 버전의 툴킷을 선보였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세션에서 오픈비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웹세미나 제목은 오픈비노 툴킷입니다. 이 세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슬라이드에 여러 제품을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 인텔의 분산학습을 위한 기존 제품인 제온 SP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먼저 분산학습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으로 스케일러블 제온 프로세서 로드맵과 인공지능 가속화 기능에 대해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출시된 캐스케이드 레이크 프로세서는 올해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스큐가 추가되었습니다. 딥러닝 부스트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에서는 AVX512 엔진과 통합된 VNNI 기능을 지원하며 올해는 3세대 제온 CPU 쿠퍼레이크에서는 2세대 딥러닝 부스트에서 B플롯 16을 추가해서 딥러닝 학습 및 추론 워크로드를 가속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를 더하는 10나노 기술을 적용한 3세대 제온 SP의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서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차세대 제온 익스텐시블 프로세서인 코드네임 세파이어 래피드는 일정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텔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익스텐션 또는 AMX라고 하는 차세대 AI 가속 기능은 학습 및 추론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고객의 TCO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거의 3,500만 개의 프로세서가 판매된 제온은 전 세계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입니다. 쿠퍼레이크와 같은 3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B플롯 16으로 향상된 인텔 딥러닝 부스트를 통해 인공지능 가속화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반 플랫폼이며 딥러닝 가속화가 통합된 메인스트림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심층 학습 추론을 위한 사실상 표준으로 대부분의 고객은 제온에서 인공지능 여정을 시작합니다. B플롯 16의 인텔 딥러닝 부스트는 최대 1.93배 향상된 훈련 성능을 제공하며 모델 배포 시간을 단축하고 AI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리트레이닝을 보다 빈번하게 실시하며 최대 1.9배 향상된 추론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면서 1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출시할 때 단 24개였던 제온 최적화 토폴로지를 3세대 제온 익스텐시블을 출시하여 100개 이상의 토폴로지로 늘렸습니다. 성능은 코어, 명령어,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그래프는 프로세서의 세대별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고객들을 위해 인공지능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차트는 동일한 코어수로 이전 세대에 비해 뉴 제너레이션에서 프로세스 성능 향상을 보여주며 아키텍처, 명령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제온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인텔이 CPU와 함께 GPUS, VPUS, FPGA 등 여러 가지 가속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아키텍처들을 위해 디바이스별로 추가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텔의 원 API는 여러 하드웨어에 대한 고객의 프로그래밍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원 API는 API 기반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데이터 병렬 C++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오픈소스 GitHub 저장소에 API 기반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릴리스합니다. 특히 딥러닝을 위해 원 API 딥러닝 프레임워크 개발 툴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툴킷은 두 개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는 컴퓨팅을 가속화하는 딥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이고,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확장 가능한 클러스터를 통한 통신을 가속화하는 집단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하여 인텔 아키텍처의 클러스터에서 확장 가능한 딥러닝 학습 훈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미래의 인텔 아키텍처에 원활하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과 같은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와 통합됩니다. 미래의 하드웨어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포팅을 최소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인텔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기만 하면 프레임워크 코드를 최소로 변경하여 쿠퍼레이크에서 B+16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MKELDN, 원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인텔 하드웨어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얻으려면 인텔의 최적화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텔의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얻기 위한 여러 리소스를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딥러닝 개발에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때는 pip install tensorflow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텔에 최적화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려면 pip install 인텔 텐서플로우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텔에 최적화된 텐서플로우는 도커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최신 최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텔의 오픈소스 인텔 GitHub 저장소를 사용하여 최신 최적화를 얻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구글 텐서플로우 GitHub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추가됩니다. 다행히 파이토치의 최적화는 공식 저장소에 직접 추가됩니다. 따라서 파이토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인텔 하드웨어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도커 허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최적화를 위해 소스 코드에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텔 최적화 프레임워크는 원 딥뉴럴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AVX512, B+16, VNNI 및 AI용 AMX의 재온 가속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오늘 세션의 핵심 부분인 분산 딥러닝 학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분산 딥러닝 학습의 목적은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학습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평행론입니다. 딥러닝 신경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 병렬에서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 계층이 여러 시스템에 걸쳐 실행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병렬성입니다. 데이터 병렬성에서는 토폴로지가 여러 시스템에 걸쳐 복제되고 네트워크의 모든 계층이 각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모델 병렬의 경우 입력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토폴로지 계산은 여러 서버에서 수행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병렬의 경우 데이터 세트가 작은 청크로 분할되어 각 시스템에 배포되기 때문에 데이터 병렬화는 워커 노드라고 하는 많은 컴퓨팅 리소스로부터 학습을 수집하기 위한 그라데이션 축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축적은
중앙 집중화되거나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학습 축적은 동기화 또는 비동기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기식 업데이트의 경우 모든 작업자 노드에서 교육을 반복한 후에 그라데이션 축적이 발생하는 반면 동기식 메커니즘 축적의 경우 반복이 완료되면 차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기식 누적 시 모든 작업자 노드는 동일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분산형 딥러닝 학습은 대부분 동시에 진행됩니다. 분산학습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컴퓨팅 노드 클러스터, 예를 들어 제온 CPU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드는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 노드에 데이터를 배포하려면 중앙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컴퓨팅 노드는 베어메탈, 가상머신, 또는 컨테이너일 수 있습니다. 컴퓨팅 노드 유형에 관계없이 확장 가능한 클러스터에서 최적화된 분산 훈련을 실행하려면 인텔의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을 위해 이러한 노드 일정을 제어하기 위한 리소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베어메탈 노드는 PBS, SLURM 등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 메소스, 오픈시프트 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VM은 VM웨어, 오픈스택, 젠서버 등을 통해 제어됩니다. 각 프레임워크에는 분산학습을 지원하는 여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텐서플로우는 gRPC 및 미러링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분산 훈련에는 호로보드가 선호됩니다. 인텔은 호로보드에서도 1CCL을 추가했습니다. 파이토치는 원천적으로 MPI를 구축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루와 MPI를 지원합니다. 토치 CCL이라는 CCL의 베타 버전이 이미 파이토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토폴로지, 예를 들어 2소켓, 4소켓, 8소켓을 볼 수 있습니다. 노드는 2소켓, 4소켓, 8소켓으로 구성된 단일 노드 서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드는 이더넷, 인피니밴드, 옴니패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연결됩니다. 소켓은 컴퓨팅 노드 내의 메모리, 즉 멀티채널 DIMM과 직접 연결된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독립적인 컴퓨팅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팅 노드의 모든 소켓은 인텔 UPI를 통해 연결됩니다. 2소켓 서버에서는 2개 또는 3개의 UPI 링크를 지원하며 4소켓 또는 A소켓에서는 3개의 링크를 지원합니다.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는 4소켓, A소켓 대해 소켓 간 UPI 링크 수가 2개로 증가합니다. 코어에 연결된 6개의 메모리 채널을 볼 수 있으며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이 모든 채널에 DIMM이 채워져야 합니다.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예를 들면 쿠퍼레이크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최대 3200MT를 지원하는 메모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4소켓 컴퓨팅 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체 컴퓨팅 노드를 하나의 작업자 노드로 사용하거나 각 소켓을 하나의 작업자 노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PI 대역폭의 제한 때문에 소켓당 작업자 1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는 가상 시스템, 컨테이너, MPI 프로세스 또는 누마 그룹일 수 있습니다. 단일 컴퓨팅 노드에서 여러 작업자를 사용할 것을 제한하므로 모든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려면 소켓에 분산된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여러 소켓의 분산된 학습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팅 노드당 소켓이 2개씩 있는
3개의 서버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컴퓨팅 노드를 하나의 작업자 노드로 사용하거나 각 소켓을 하나의 작업자 노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3명의 엔지니어가 각 노드를 사용하고 두 번째 경우는 6명의 엔지니어가 노드에 관계없이 각 소켓을 사용합니다. UPI 대역폭의 제한 때문에 소켓당 작업자 1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총 6명의 작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컴퓨팅 노드에서 여러 작업자를 사용할 것을 제한드리기 때문에 모든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려면 소켓에 분산된 학습이 필요합니다. 노드 간 통신을 위한 이더넷 또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 및 처리량 요구 사항은 확장에 사용되는 토폴로지 및 노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심층 네트워크에서 더 나은 확장을 위해 RDMA, 인피니밴드, 옴니패스를 사용하는 100기가빗 이더넷이 선호됩니다. 훈련 중에 노드 간의 데이터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용 분산 스토리지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모든 노드에서 완벽함을 향상시키려면 예비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러한 예비검사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대역폭 검사 2666GT의 DIM을 사용 시 약 200GB/s가 예상됩니다. 인텔은 메모리 지연 시간 검사라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설치 및 실행하여 가능한 메모리 대역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대역폭을 위해서는 12개의 모든 메모리 채널을 채웁니다. 네트워크 BW 검사, 전격 대역폭의 약 95%여야 합니다. 처리량 및 지연 시간을 측정하려면 모든 노드를 iPerf3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니카드의 대기 시간을 조정하고 모든 노드 간의 대역폭을 확인합니다. 모든 서버와 마스터 노드 간에 MPI, SSH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포트에 대해 방화벽을 비활성화하거나 방화벽을 엽니다. 모든 노드는 암호를 통해 SSH를 줄여서 액세스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루트 사용자는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분산 훈련을 위해 암호 없는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의 모든 검사를 수행하면 클러스터는 분산 학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분산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 준비 지침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분산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텐서플로우는 분산 학습에 gRPC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스케일링을 위해서는 호로보드가 선호됩니다. 다음은 MPI 및 호로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링크입니다. 또한 인텔은 오픈CCL을 호로보드와 통합했으며 명령 링크도 제공되었습니다. CCL은 인텔 제품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장됩니다. 파이토치는 또한 네이티브 글루와 함께 제공됩니다. 글루 케일링은 1CCL에 비해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1CC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CL 바인딩은 이미 파이토치에 내장되어 토치 C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설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산 학습에 대비합니다. 실제 지침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표시된 CPU 번호 지정과 누마 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왼쪽의 4소켓 서버와 오른쪽의 2소켓 서버에 대한 LSCPU 명령의 출력입니다. 소켓 수, 소켓당 코어 수, 코어당 스레드 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 스레딩이 오른쪽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왼쪽에서는 2개, 오른쪽에서 1개입니다. 하이퍼 스레딩이 사용 가능하더라도 교육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코어당 스레드를 하나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마 노드와 해당 번호도 볼 수 있습니다. 소켓부터 시작하여 하이퍼스레드로 시작하는 순서를 기억합니다. 스크립트 변경 없이 누마 컨트롤 명령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코어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다중노드 학습에 gRPC를 사용하는 지침입니다. gRPC에는 여러 서버에 걸친 그라데이션의 축적 및 통신을 위해 최소한 하나의 매개 변수 서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다중 작업자 초기화를 위한 코딩 파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자 합니다. 매개 변수 서버는 작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후 실행되므로 명령에서 소켓 선호도 또는 코어 선호도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워커 1은 소켓 1에 부착되고 워커 2는 소켓 2에 부착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소켓으로 분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한 딥러닝에도 유사한 명령이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고객은 최적화 매개 변수의 변경에 대한 여러 실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소켓에서 서로 다른 최적화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적절한 매개 변수 집합을 병렬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상 및 최적화에 따라 작업자 수를 최대 4명까지 늘리거나 배치 크기를 늘려서 노드에서 더 많은 성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여러 작업자를 시작하도록 여러 명령을 쓰는 것은 지루한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gRPC는 적절한 이유 없이 중단될 경우, 한 명의 작업자가 문제가 될 경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텐서플로우와 함께 호로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로보드는 단일 작업자에서 다중 작업자로 이동하는 코드와 통합할 수 있는 단순성 때문에 gRPC를 통해 텐서플로우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라데이션 누적은 피어2피어가 통신 지연 시간을 줄이고 막힘을 줄입니다. 또한 단일 명령어를 사용하면 옵션 np 값을 변경하기만 하면 여러 작업자를 사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원격 쉘 명령과 함께 통신 포트를 여는 것만으로도 호로보드를 도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호로보드는 원CCL과 통합되어 컴퓨팅과 중복되는 통신, 즉 점진적 축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로보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대체 항목이 있지만 파이토치도 지원합니다. 파이토치는 세 가지 분산 백엔드, 예를 들면 글루, MPI, NCCL을 지원합니다. 글루는 기본 백엔드입니다. CPU에 대한 모든 포인트-투-포인트 및 집합 작업을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글루 백엔드로 코드화하는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노드가 누적 및 브로드캐스트를 마스터하기 위해 그라디언트를 보내는 마스터 노드로 TCP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한 클러스터의 여러 노드와 통신하려면 여러 명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원CCL 인터그레이티드 토치 CCL을 권장합니다. 원CCL은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와 같은 인텔 신제품을 통한 통신에 사용되는 백엔드 하드웨어인데 예를 들면 이더넷, 인피니밴드와 관계없이 API를 공통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 API 이니셔티브입니다. 원CCL의 장점은 그라데이션 축적을 위해 컴퓨팅 코어를 통신 코어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코어가 CCL 작업자와 호환되는 환경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코어는 딥러닝 학습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명령줄을 사용하여 대규모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옵션인 NP 값을 변경하기만 하면 여러 노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텔 1CCL은 토치 CCL 플러그인을 통해 파이토치와 통합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단한 코드 설정으로 글루 백엔드를 CCL 백엔드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소켓 시스템, 소켓당 24코어에 대한 마스크 설정의 예입니다. CCL의 코어 1개, 24개, 25개를 떠난 후 작업자 노드에 참여하는 코어는 소켓 1과 소켓 2에 1로 표시합니다. 약물 발견에서 이미지 분석을 위해 심층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인텔은 노바티스와 함께 신경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초기 약물 발견의 핵심 요소인 고함량 스크리닝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협업팀은 이미지 분석 모델을 교육하는 시간을 11시간에서 31분으로 단축하여 20배 이상 단축했습니다. 세포 표현형의 고함량 스크리닝은 초기 약물 발견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하이 컨텐트라는 용어는 고전적인 이미지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수천 개의 사전 정의된 기능, 예를 들면 크기, 모양, 텍스처의 풍부한 집합을 의미합니다. 고함량 선별은 수천 가지의 유전적 또는 화학적 치료법이 다른 세포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현미경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치료법은 다른 치료법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기능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심층 신경 네트워크 가속을 적용함으로써 인텔과 노바티스의 생물학자 및 데이터 과학자들이 고함량 이미지 화면의 분석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연구팀은 이미지에서 각 세포를 먼저 식별하기 위해 별도의 과정을 사용하는 대신 전체 현미경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체 현미경 이미지는 딥러닝 데이터 세트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잘 알려진 이미지넷의 동물, 개체 및 장면 데이터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보다 26배 이상 큽니다. 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위한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당 수백만 픽셀의 픽셀, 모델 내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 및 한 번에 수천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작동하며 상당한 계산량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고급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해도 DNN 모델의 심층적인 탐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팀은 심층 신경 네트워크 가속 기술을 적용하여 여러 이미지를 훨씬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동시에 모델이 궁극적으로 학습하는 이미지 기능에서 더 큰 통찰력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노바티스와 인텔 담당자로 구성된 협업팀은 1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배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바이오 이미지 벤치마크 컬렉션 021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총 처리 시간을 31분으로 단축하고 99%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협업팀은 이 결과를 내기 위해 8개의 CPU 기반 서버, 고속 패브릭 인터커넥트 및 최적화된 텐서플로우를 사용했습니다. 심층 학습 훈련에서 데이터 병렬화의 기본 원리와 서버 플랫폼에서 대용량 메모리 지원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텐서플로우 작업자 32명으로 초당 120개 이상의 3.9 메가픽셀 이미지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크 코그니션은 기업이 운영을 최적화하고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AI 기업입니다. 다윈 제품은 일련의 사용자 사양에 따라 모델 구축을 자동화합니다. 이들의 과제는 기업이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구축하려면 처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기존 방법보다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에서 모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CPU에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훈련 시간 단축이 중요합니다. 스파크 코그니션 다윈 알고리즘은 파이토치 다중처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2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 처음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인스턴스와 인텔 MPI를 사용하여 모델을 교육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 최대 44.9배 향상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사용 사례에 맞춰 모델을 생성하는 시간이 끝에서 끝까지 크게 단축됩니다. CER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인 LHC를 운영하는 유럽 원자력 연구기구입니다. 이들의 과제는 복잡한 물리 및 기하 모델링, TACC 스탬프 E 클러스터 및 3D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세리얼 네트워크의 128개 노드를 사용해 분산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성능은 처음에 인텔 매스커널 라이브러리 DNN으로 최적화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단일 노드에서 최적화되었으며 노드당 4명의 작업자와 최적화된 개수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딥러닝 부스트, 즉 교육용 B플로16을 지원하는 최신 쿠퍼레이크 프로세서에 대한 고객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크로드를 플로팅 포인트 32에서 B플로16으로 이동하면 86% 정도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16개 노드에 걸쳐 멀티노드를 확장하여 교육 시간을 14배 단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즈넷 50뿐만 아니라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버트라지와 같은 일부 심층 네트워크에서는 분산학습에 CPU 기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고객 사례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세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이 인텔의 인공지능 솔루션과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망이 복잡해지고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한 다양한 활용 사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품 및 첨단 기술을 인텔 제온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는 다중 워크로드 환경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탄력성을 확장해 줍니다. 분산학습이 채택됨에 따라 인텔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만 설치하면 동일한 HPC 클러스터를 인공지능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클러스터와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인공지능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CPU를 통한 분산학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제온 클러스터에서 딥러닝 학습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CNDA 고객분들께서는 제온 서버에서 멀티노드 확장을 시연하는 비디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인텔의 데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확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가요?